안녕하세요.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은요, 수십 년에 걸쳐서 엎치락 뒤치락 발전해온 다양한 외국어 교수법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어떤 수업은 정말 지루하게 문법만 파고들고 또 어떤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이랑 신나게 게임하면서 떠들고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차이가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아주 거대한 아이디어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이 학습 자체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큰 흐름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바로 행동주의인데요. 이 관점에서는요, 인간의 마음을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깨끗한 백지라고 생각했어요. 행동주의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결국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딱 주고 거기에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고 잘하면 칭찬 같은 걸로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특정 상황에서 그냥 말이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교실로 딱 들어오면 바로 청화식 교수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I am a student 라고 말해요. 그럼 학생들은 앵무새처럼 I am a student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he라는 단어를 딱 던져주면 학생들은 기계처럼 he is a student 라고 바꿔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틀리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오류는 나쁜 습관의 시작이니까 즉시 교정해야 하거든요. 어때요? 정말 무슨 언어 훈련소 같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 청화식 교수법도요, 그 전에 있던 아주 오래된 방법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건데요. 이건 옛날에 라틴어 같은 고전어를 배우던 방식에서 왔어요. 그래서 말하기 거의 안 중요했고요. 그냥 어려운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하는지, 문법 규칙을 얼마나 달달 외우는지가 목표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강력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과연 언어가 그렇게 단순한 습관일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두 번째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죠. 언어학의 거인 노암 촘스키를 필두로 한 인지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처럼 봤어요. 인지주의는 행동주의의 백지 이론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해버립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언어 습득 장치라고 부르는 게 아예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입력된 언어 데이터를 컴퓨터처럼 분석해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낸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촘스키의 말이 그 핵심을 제대로 찌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문장을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또 이해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반복이나 습관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정말 창의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지주의적인 관점을 교육 현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스티븐 크레슨입니다. 이분의 5가지 가설은 언어 교육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가 의식적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학습이랑 아이들이 말을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몸으로 익히는 습득은 완전히 다르다고 봤어요. 그리고 둘째, 이렇게 학습한 지식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스스로 이거 문법 틀렸는데? 하고 점검하는 모니터 역할을 한다고 봤고요. 셋째, 문법은 우리가 배우고 싶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뇌가 받아들이는 예측 가능한 자연스러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넷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언어 습득을 막아버리는 감정의 필터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이해 가능한 입력. 이게 뭐냐면요. 언어는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지금 내 수준보다 딱 한 단계 위. 이걸 I+1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정보에 충분히 노출될 때 가장 잘 습득된다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생각이었죠. 자, 이제 가장 현대적인 관점으로 넘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백지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닌 바로 소셜 네트워크로 보는 구성주의적인 접근법입니다. 구성주의는 이렇게 말해요. 학습은 혼자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적용된 교실에서는요, 문법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자체보다 그 언어로 뭘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길을 물어본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같은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거죠. 문법 좀 틀리는 거요? 괜찮아요. 완벽함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겁니다. 와,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행동주의에서 교사는 모든 지식을 주입하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 훈련 교관 같았다면요. 구성주의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옆에서 돕는 안내자, 그러니까 촉진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전적으로 학습자 개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학습자의 감정, 경험, 심리 상태를 최적화하려는 아주 독특하고 실험적인 교수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한 방법들이 많은데요. 한번 볼까요? 교사는 거의 침묵하고 색깔 막대기 같은 걸로 힌트만 줘서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침묵식 교수법. 또 일어서 문으로 걸어가 이런 명령에 몸으로 반응하면서 배우는 전신 반응 교수법. 심지어는 바로크 음악을 틀어놓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언어를 흡수하게 한다는 암시 교수법도 있었고요. 학생들이 무슨 상담 그룹처럼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서로 돕는 공동체 언어 학습법도 있었죠.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학습자의 불안감을 확 낮추고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언어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게 하려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방법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어떤 게 최고의 방법일까요? 정답은 최고의 단 한 가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유능한 교사들은요, 이 모든 이론과 방법들을 자기만의 도구 상자처럼 활용해요. 이걸 원칙에 입각한 절충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어떨 땐 반복 훈련이 효과적일 수 있고, 어떨 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또 어떨 땐 조용히 스스로 발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결국 학생과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외국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이 언어 교육의 역사는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법 규칙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언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질문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이 다음에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이 언어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말이죠.